역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지난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국가적 범죄들이 거의 매일 파묘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성만 전 의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짓더니 오늘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기어코 항소심에서 무죄를, 심지어 모든 혐의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과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당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검찰을 상대로 완벽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더욱 통쾌한 부분은 지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불법 정치자금까지 송 대표 측이 뒤집어버린 것인데, 안 그래도 지난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무죄,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후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마저 무죄로 판단했고, 애초부터 무리하기 짝이 없는 기소를 한 검찰로선 그나마 달려있던 호흡기마저 뜯기는 참사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항소심의 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이 단순히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개인을 향해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닌가 싶은 대목도 있어 향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돈봉투 의혹의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라 불렸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이미 1심에서부터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1심은 먹사연 관련 녹취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녹취 등도 위법 수집 증거로 봤고, 그와 동시에 가장 놀라운 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별건 수사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검찰을 크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고로 이번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한 줄 요약하자면 별건 수사, 불법 증거로 밀어붙인 검찰의 기소가 처참하게 뽀록났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판사입니다. 이번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윤성식 판사로 이름이 낯이 익을 수도 있는데 바로 최근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요즘 민주당발 사법개혁에 거세게 저항하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오늘 같은 판결을 내리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검찰보다는 덜 하겠지만 법원 조직에 배신자로 찍히는 건 물론이고, 단순히 출세만을 생각하면 조희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여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게 오히려 개인 입장에선 맞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된 말로 이 정도 깡따구와 상식이 있는 판사나 되니까 대법관 추천이 되나보다 싶기도 하고, 더욱이 이런 판사들이 추천돼서 조희대가 대법관 제청을 망설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윤성식 판사 얘기를 하니 자연스럽게 이진권 판사도 안 떠오를 수 없는데, 이번 윤성식 판사의 송영길 대표 2심 판결이랄지 유난히 상식적인 이진권 판사의 한덕수 선고 등을 보면 사법개혁에 있어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식적 판사와 정치 판사를 가려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가 역설하는 우리 민주시민이 사법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씨에 대해서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이 네. 너무 외롭겠어요. 판사 사이에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가림막가 타야치고 아 그래요? 이 사람 혼자 고립되는 게 있는데, 이진관 부장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의 그 흐름이 일련의 흐름이 다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원 내에서 이렇게 혼자 있기가 되게 이 가치관을 고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분이 한 것만 나중에 너무 튄다 그러면서 2심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 혹은 낮춰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져서 너 그렇게 국민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우리를
매겨 우리를 바보 만들어 이 분위기가 이제 딱 한번 정착되면 사실 그분이 그 안에서 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국민들 지지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진관 부장이 지금 응원해주고.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 마다마다 다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압력을 행사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거를 다운시키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것만 거야. 튀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당신이 한 게 제일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 다른 판사님들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 송영길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긴 했지만 항소심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동시에 정계복귀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합당의 형식으로 민주당에 복당할지 아니면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 스페셜리스트가 될지 여러 시나리오들이 벌써 거론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론 뭔들 어떠냐 정도의 생각입니다. 특히 송 대표는 명실상부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대표적인 희생자이자 그 검찰에 맞서 승리를 거둔 상징적 존재가 됐고 정치적 무게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이든 원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길 기대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